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 이번 주는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에는 연준 발언이 많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10명도 넘게 발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연준 위원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얘네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참 도와주는 걸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뭐 어쨌건 네, 주가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기대할 수 있는 경제지표라는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 급락과 함께 차이나런 뭐 등등등 여러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번 달에만 우리나라 주식을 3조 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이요. 아직 이번 달 중반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벌써 3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매집에 대한 어떤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무섭게 들어올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대 실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 금융주들이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융주들이 가진 매력은 보통 이제 안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들, 즉 주가가 어려울 때 잘 지켜지는 부분, 또 그 다음에 배당 매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매력도를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금융주들은 그래서 별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기대감이 조금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시장 분위기 좋았고요. 또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장이 또 이어지면서 플러스가 또 연결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뭐 보합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스닥은 또 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근데 이번 주에는요, 약간 변수적인 요소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10명이 넘는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연준 총재가 또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언하는 거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은데 뭐 지금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이제 FOMC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발언들을 막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식 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파월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됐잖아요. CPI 지표가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긍정적이긴 하지만 긴축은 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일단은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요. 일요일 밤, 우리나라 지금 월요일부터네요. 네, 윌러, 브레이너드, 그리고 쿡, 네, 베르, 뭐 바른가요? 베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윌리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윌러, 뭐 블러드도 있네요. 그다음에 보우먼, 메스터, 뭐 제퍼슨, 뭐 등등등,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친근하게 이름 좀 불러드렸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연설을 다 하겠다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 한마디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초코파이나 먹고 있지 뭐 달라고 와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우리, 그죠? 네. 근데 굳이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은 다 괜찮아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일단은 낙폭을 좀 많이 줄여준 상태, 지금 마이너스가 컸었던 상태에서 줄여준 모습이고요. 소매 판매도 좀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뭐 대체적으로 뭐 제조업 지수나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뭐 주택 뭐 지표 뭐 등등 다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담될 만한 그런 재료는 없는 상태예요. 그냥 연준 위원들의 말, 이 입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에 증시 폭등을요, 몬스터 괴물 같은 상승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나스닥이 7%가 올라가 버리니까 뭐 다들 이제 뒤로 넘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겠지만 갑론을박, 네, 아니다,
간다, 기다, 아니다, 막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네, 올라가는 게 낫죠. 근데 너무 단기간에 올라가면 조정이 조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보시긴 해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증시 폭등의 탄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상승 탄력, 이것은 한 방에 꺾이지 않는다. 한쪽으로 방향 틀었다라면 당분간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세가 연말 랠리, 그래서 뭐 조금 더 가면 이제 내년 연초에 1월 효과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비관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단기에 너무 올랐다.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들이 싸워봤자입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라서 예측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뭐 연말까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실제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 국면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될 거고, 저 위쪽에 있었던 고점 라인도 결국에는 저점으로 만들어내면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앞으로 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막 이렇게 폭등하거나 뭐 손실난 부분이 다 회복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0년물 국제금리가 3.8%까지 쭉 내려갔어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310원까지 떨어졌죠. 저는 원래 135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약간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환율이 엄청나게 폭락한 모습들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이제 달러 인덱스 많이 꺾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이제 소매 기업들 발표가 있습니다. 월마트, 메이시스, 타겟 이런 대형 기업들이 발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제조업, 네, 소매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실적 같은 경우 크게 부담 없겠죠. 자, 한 가지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상화폐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쪽에서 FTX 이놈이 이제 가상화폐 3대 세계 3위를 기록했던 3대 거래소인데 이게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쪽 코인 시장이라고 해야 되는, 코인 시장 쪽에서는 거의 리먼 브라더스 수준의 엄청난 위기감이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가 실제적으로 안전자산인지 아니면 위험자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얘네들이 안전자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과 같은 그런 가상화폐 해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했는데, 어느 틈인가 보니까 위험자산을 바뀌어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때 이렇게 위험자산이 좀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자산인지 안전자산인지 나는 여기에 다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암호화폐가 자산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 위험자산, 지금 위험자산을 분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자산 쪽에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 때문에 증시에 영향받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증시가 변화함에 따라서 암호화폐가 밀려나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거래소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는 사람들이 손실이 많이 난 상태에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고요. 이렇게 나빠지는 것들은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일단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회니까 몰빵 가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가 네, 진짜로 어디로 멀리 가시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는 2500선 돌파할 것인가? 돌파할 것 같아요. 목전에 갖다 놨는데 넘겨놓고 봐야죠. 이게 보통은요, 목표 지점까지 좀 멀리 있다 그러면은 갈지 안 갈지 좀 재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목전에 갖다 놓고 온 상태면 일단 찍어 놓고 내려오는 거죠.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한번 찍고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날 시작점이 2500포인트 돌파시키면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위쪽에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0,000원에서 10% 오르면은 1,000원 오르는 거지만 10만원에서 10%면 10,000원 오르는 거거든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상승률,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의 상승률과 또는 손실 복구 폭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시장에서 보는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밸류에이션,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부담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들 그렇게 높은 고평가 종목들 별로 없어요.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억울한 저평가죠. 왜 이렇게까지 내려간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뭐 높아진 밸류에이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 발목을 잡았었던 이런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 긴축, 금리 인상 뭐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사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네, 국내 증시가 뭐 내려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시장에 대해서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주식은 항상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매매 같은 부분은 서두를 거 없겠지만 아직까지는요. 네, 서두를 거 없겠지만 서서히 이제는 진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진짜로 뭔가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읽어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죠. 외국인들 순매수 바이코리아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시장을 버리는 것처럼 생각됐었는데 그 기가 막히게요. 6월 말 7월 초 자 우리가 외국인 매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9조 원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만 무려 3조 원 순매수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네, 이번 달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똑같이만 간다 그러면 이번 달에만 5조 6조를 매수한다. 야, 이 정도가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난 3월 외국인들이 실제로 매도를 시작했었던 그 시점부터 6월 30일까지 무려 15조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요. 근데 지금 9조 10조 정도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3조에서 5조 정도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난 3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지금 4월 수준은 다 회복이 됐거든요. 이게 수급 그 규모가. 그러면 4월 달에 지수가 몇 포인트였냐? 2750이요. 2750이어서 4월 1일 날. 그러면 그때의 그 수준의 외국인들 비중을 이미 다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얘네들은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즉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그런 전략들을 성공시킨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목전에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더 안 올라가면 이상하겠죠. 매집한 사람들 뻘쭘하잖아요. 걔네들 수익 내기 위해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바이코리아라든지 뭐 환율의 어떤 하락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좋은 재료로 둔갑을 해서 뉴스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여기 악재가 섞이더라도 바로 호재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 분위기가 상승 쪽으로 계속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등등등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권 종목에 집중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대신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단순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등시켜서 팔아먹기 위함이냐는 우리가 좀 잘 체크하면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빠르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은 그간의 역순으로 진행됨이 자연스럽다. 즉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아왔었고 주가가 떨어졌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되돌려놨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순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외국인들의 여기서 이 얘기 나오네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빈집 효과. 네, 빈집 효과. 빈집 효과라는 것은 이제 빈집털이래요. 그러니까 무주공산 아무도 없고 뭐 지금 보면은 아시잖아요. 기관들은 참여하지 않고요. 간간히 금융투자만 들어와가지고 냄새 맡고 수익 내고 빠져나가는 얄미운 짓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다 털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등등 올라갈 때 다 털어나가잖아요. 이게 다 털어먹고 나가는 부분들은 뭐겠어요? 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라는 부분이죠. 뭐가요? 손실이 더 발생하면 안 돼. 이런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즉 손실에서 조금 회복이 되다 보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 무섭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계속 그거 보여왔잖아요. 올라가면 또 떨어진다. 올라가면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팔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았어요?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옆에서 보고 있던 금융투자가 다 받아가지고 데리고 갔죠. 자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물량을 털렸다 봐야 돼요. 이렇게 물량 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더라도 늦게 되죠.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게 되고요.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한테 남는 건 뭐예요? 네,
손실 확정이라는 하나의 꼬리표만 남게 되죠. 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지금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매도만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종목들은 들락날락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서 그대로 가게 될 겁니다. 매집을 바닥을 세놓고 수익도 안 보고 그냥 톡 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주가를 올려놓을 것이다. 그것이 단기적 반등에 그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상승은 계속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러나지 마시고요. 종목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수익을 계속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최대 실적에도 외면받은 4대 금융주, 은행주 갖고 계시는 분들, 아씨, 은행주 사라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셔도 괜찮아요. 네, 은행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은행주들은 가진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방어주예요. 방어주가 뭐냐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조금 잘 버티는 종목들, 안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잘 버티는 종목들이 바로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졌다 얘기 되는데, 지금 금융주들이 대체적으로 방어주인데 주가가 막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근데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방어주니까요. 시장이 좋을 때는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잖아요. 아, 시장이 어려우니까 금융주라도 사놔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네, 시장 좋을 때니까 더 공격적인 걸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11월 달 동안에 최근에 한 달 동안에요. 은행주들이 안 올라온 게 아닙니다. 하나금융지주가 12%, KB금융이 10%, 우리금융이 7%, 신한지주 7% 상승을 했어요. 근데 시장이 더 많이 오른 거죠. 시장은 지금 13%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방어주들은 약간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은행주들은 계속 실적이 좀 좋아지게 될 테고요. 분위기도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4분기도 계속 이어져서 연말에쯤 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종목들이 바로 또 은행주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야. 근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은행주들은 상승이 좀 더딜까?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어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말이죠. 금리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실적 증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실적은 증가가 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적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주를 사는 것은 이 시세 차익을 바라는 것도 있고 배당을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일단 방어주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뭐 그 정도 보면은 너무 느린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은행주의 또 다른 매력은 배당이란 말이죠. 배당을 잘 주는데 은행주들 배당이 뭐 지금 보면은 6%대 평균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5%, 6% 정도 나온다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주는 것들은 10%대 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치겠죠. 네, 어쨌든 뭐 비중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치 따지고 보면은 보통 배당이 한 6%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더라. 자, 그러면 은행에다가 적금 넣으면 6% 나오는데 뭐 배당 6% 받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당률 뭐 2%, 3% 막 이런 것들은 야 그럴 거면 그 배당 그 2%, 3% 받으려고 뭐 달라고 거기다가 주식을 사냐? 그냥 적금 들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카카오뱅크 보니까 적금 그 이율이 지금 4%가 넘어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배당주들 매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배당 4%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거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종목들이. 근데 지금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뭐 실적이 더 크게 증가했다라든지 등등의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면 배당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매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서 살펴보시면 다 답이 나올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은행주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계속 홀딩하시는 것이 일단은 맞는 전략이에요. 뭐 크게 올라갔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고 가시고 뭐 크게 손실 보는 부분도 없을 테니까 유지만 잘하시면 은행주들은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와가지고 밥값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제발 밥값이 되는 그런 발언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표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연준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무려 10명이 넘는, 그런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자, 얼마나 얘네들이, 네, 주둥이가 간지러웠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자, 아무튼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게 출발할 것 같진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만 무려 3조 원을 순매수합니다. 지금 겨우 네, 거래일로 치면 9거래일이고요. 절반을 아직 못 넘어간 상태인데 야, 이 정도 매수 대단한 거 아니냐 생각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네, 가격을 낮춰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집이 이만큼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거는 대단한 네,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최대 실적에도 금융주들이 외면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어떤 매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 이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이 상승할 때는 쉽게 상승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그런 정도지만 금융주식 섹터는 지금 뭐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괜찮은 위치가 있더라면 한 번씩 건드려주거나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죠. 투자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위험한 것 중 한 가지는 입수하게 되는 시장 정보에 따라 항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시장 정보를 입수할 때마다 사거나 팔아야 한다는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 뉴스를 하나 봤어요. 뭐 어디에서 뭐가 일어났대? 그러면은 당장 이걸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 느낌. 옆집에 철수 엄마도 뒷집에 또리 아빠도 가서 매수를 할 것 같은데 왜 나만 못 사는 거야? 왜 나만 안 사는 거야?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멀리 떨어지세요. 뭐 그런 거 당장 안 산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안 샀으면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매수 구입을 안 하면 네, 100% 뭐 손해보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그래서 당장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뭐 조급하게 오늘 올랐으니까 무조건 사야 해.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사야 해. 뭐 계속 사고 팔고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신경쇠약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 편하게, 좋아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매매에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매매는, 내가 기다려주면 충분히 내 자리까지 와주는 것이 바로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잘 잡으시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유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독되지 마세요. 이거는 뭐든지 중독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잘 다스리고 심장이 쿵쾅거릴 때는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시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장이 일단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즐기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네, 오늘 아침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있다가 네,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